어린아이들이 있잖아. 얼마쯤 되면은 어찌나 때리는 것도 잘하고 부정적인 말도 잘하는지 내 생각에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 적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뭐 하루하루 거의 날짜 지우듯이 하면서 얼른 커라 하는 나날인데 어느샌가 제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얘네는 언제 사람 구실할까? 막 그런 이야기. 그때 육아 선배가 주로 저희 언니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애기들이 두 돌이 딱 되잖아? 그럼 정말 신기하게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 애들하고 말이 되거든. 저요? 정말 그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생파하는 거 보셨죠? 두 돌 지났어요. 근데 정말 수월해지는 지점들은 있더라고요. 오라 얘가 이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네, 대답도 하네, 이런 경이로운 순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라? 얘 왜 이래? 이런 순간도 많이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가 자식 말을 알아듣는데 안 들어? 그러다가 제가 책을 보면서 이랬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시죠? 이 정신분석의 그 커다란 핵심에서 약간의 그 색깔을 달리하는 지류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상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를 해석해내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읽다가 하는 지점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생물학적 탄생, 응애 하는 그 순간. 그 생물학적 탄생은 명확한 경계가 있죠. 몇 분 몇 초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심리적 탄생인데요. 생물학적 탄생이 딱 경계가 명확한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심리적 탄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탄생이라고 할 수 있대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아 개념이 없잖아요. 자타의 구분이 없는, 나를 보고 웃어주는 저 얼굴이 나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엄마라는 개념조차 없는 원초적인 그 상태에서 서서히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정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는 아닌데 나한테 먹을 거를 주고 날 보고 웃어주네 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하죠. 대부분 엄마가 먼저일 거고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와 분리된 개체라는 걸 서서히 인식해 나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심리적 탄생의 첫 번째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심리적 탄생 과정,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이 과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척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소한 습관, 기질, 성격, 사회적 관계 맺는 양식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심리적 탄생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심리적 탄생 과정 안에 있는 우리 아이가 이제 두 돌이 지났습니다. 의존과 독립, 극단적인 이 두 가지가 아이 안에 혼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재접근기라고 합니다. 아이는 독립 욕구가 무척 커져요. 내가 혼자 할 거야 하고 뿌리치는 거. 그러면서도 여전히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죠.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고요. 먹던 밥도 무조건 반 이상은 흘리는 때 자기 표현도 무척 강해집니다. 근데요, 이때 자기 표현이 엄마 사랑해 이런 표현으로 먼저 나오면 좋을 텐데, 이 시기에 자기 표현은 대체로 부정적인 언사가 가득하죠. 싫어, 안 돼. 근데 보통 이때 보면 엄마도 안 돼, 그만, 멈춰, 이런 제재하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너 어라?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다니 하면서 은근히 약간 양육자를 자극하게도 되거든요. 제가 약간 약이 오른 때에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그러니까 나와 너, 이런 셈인데, 뭐 이런 전문 서적을 여러분께 권하려는 건 아닌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시기에 유아는 특히 어머니에게 재접근 단계의 아기는 만족을 많이 주지만 어쩌면 좌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유아는 도움을 요구하는 동시에 거절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 모순적으로 신발을 자기가 신겠다고 짜증내면서 우겨요. 하지만 못 신어요. 그러지만 도와주려고 하면은 또 화내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말해요.
어쩌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학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다. 어머니는 필요할 때 자기 곁에 있어야 하지만 또 통제해서는 안 된다. 유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유아가 실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며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분리를 지지해야 한다. 이 얼마나 같이 가기 어려운,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동시에 제공받기를 요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위안을 얻었어요. 이런 때에 적절하게 아이와 가까우면서도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일정한 마음 상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머니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나의 짜증이 이제 합리화가 되는 순간인 거죠. 아, 이렇게 정당화되는구나. 그래, 내가 느끼는 이런, 이게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확인을 받았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 책을 더 제가 선착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시기에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을 이 책을 보고 또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 아이가 이때 무척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 아이가 보이는 공격성을 담아내 주어야 한다. 이거는 그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제 보통 원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containing 혹은 holding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막 이 격한 감정을 막 그냥 마구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가 화가 났구나. 뭔가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는구나. 그거를 받아주어야 한다 라는 거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네가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 감정은 엄마가 알겠어 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담아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물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통제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왜 던졌는지, 얘가 왜 짜증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거. 홀딩, 컨테이닝.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블록을 맞추다가 뭐 퍼즐 맞추다가 아직 이 손가락이 섬세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다가 막 구겨버리려고 그러고 짜증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럼 퍼즐이 망가지지, 이렇게 행동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고 퍼즐이 잘 안 들어가서 짜증나는구나, 잠깐만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자 잠깐만 하고 아이가 조금은 진정할 수 있게 홀드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안 보이게 슬쩍 조금 이렇게 각도만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건 던지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라고 통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이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이걸 가르쳐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행동만 통제한다면 그냥 매번 통제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통제하고 그 다음에 아하, 너가 지금 이게 안 돼서 화가 난 거야. 이걸 알아낼 수 있도록 아이가 내가 화가 났고 그럴 때는 요렇게 해야 해 라는 걸 깨우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재접근기에 아이가 보여주는 아주 커다란 행동 특성, 이전엔 잘 보지 못했던 거 두 가지가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이 책에선 착취한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욕구가 생겨난 만큼 제멋대로 하려는, 통제하려는 욕구 또한 무척 높아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렇게 먹다가 엄마 먹어 하고 저한테 줘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이 입속에 있다 나온 것 미지근한 그거 잘 받아 먹기도 하는데 저도 때로는 먹고 싶지가 않죠. 그럼 엄마 안 먹어, 엄마 배불러. 아니야, 엄마 안 배불러. 야,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그래서 얘 이제 자자, 불 끄고 잘 거야, 엄마 피곤해. 엄마 안 피곤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엄마 안 피곤해, 엄마 안 졸려, 그러면서 못 자게 하는 모습. 한두 번은 귀엽죠. 계속되면 정말 말싸움을 하고 싶어집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엄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엄마 오늘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저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대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려고 드는 이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공격성. 아이가 이렇게 잘 놀다가도 그냥 휙 하면서 엄마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얘도 피곤해서 좀 제정신이 아닐 때 주로 그런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잘못 맞으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저도 모르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맞서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도 한번 맞아볼래? 막 이렇게
반성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때리고 나서는 약간 이제 교육적인 걸로 이렇게 아픈 거야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엄마가 한 거야. 하지만 이거는 정말 명백히 그냥 보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컨트롤하려는 아이의 욕구, 또 공격성, 이것들을 얼마나 엄마가 잘 홀딩하고 컨테이닝 해주느냐. 보복하지 않고. 제가 배운 것들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한 가장 큰 지점은 아이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아이의 이 모습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얘가 거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게 저를 무척 안심하게 했어요. 어떤 이야기들도 사실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 얼마쯤 되면은 어찌나 때리는 것도 잘하고 부정적인 말도 잘하는지 내 생각에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성악설 이런 거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인식이 뚜렷해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못됐나? 뭐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다. 안심하자.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좀 도움받았다라고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상한 분노가 생겨서 이렇게 공격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이 시기에 다 그렇구나 라는 거.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안 돼. 엄마 때리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절도 맛보면서 서서히 동그란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나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공격성에 대해서 무조건 막아서 그건 안 돼 하지 말고 그 공격성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을 던지고 싶은 정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욕구 오케이 하자. 그러면 우리 공 던지기 놀이 할까?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 공격성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좀 도움이 돼서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구나. 우리 안심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자고요. 맘맘TV 오늘은 여기까지.